글루코사민만 드시고 계신가요? 그런데 무릎은 여전히 아프고 계단 오르내릴 때마다 겁부터 나죠. 약을 먹어도 잠깐 괜찮다가 다시 아프고 혹시 나만 그런 건가 걱정되셨죠? 오늘 이 영상은 그런 걱정을 덜어드리기 위해 만들었습니다. 관절 통증은 약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놓치고 있는 중요한 성분이 있습니다. 그걸 먼저 챙겨야 통증이 줄고 움직임이 편해집니다. 지금부터 알려드릴 내용은 병원에서도 자세히 말해주지 않는 관절 관리의 핵심입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약 없이도 관절을 관리하는 방법이 보입니다. 다른 채널로 돌리면 다시 약에만 의존하는 생활로 돌아갈지도 모릅니다. 귀만 열어주세요.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관절이 왜 아플까요? 나이가 들어서? 무릎을 많이 써서?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관절은 우리 몸의 완충장치입니다. 걸을 때, 앉을 때, 계단을 오를 때 관절은 충격을 줄여주는 쿠션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쿠션이 마르면, 찢어지면, 눌리면 통증이 시작됩니다. 관절 통증은 단순히 나이 때문만이 아닙니다. 반복된 압력, 부족한 영양, 그리고 잘못된 자세가 원인입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오래 앉아 있으면 무릎이 굳습니다. 무릎을 꿇고 앉는 습관도 관절을 눌러버립니다. 또 하나, 체중이 늘어나면 무릎이 더 많은 무게를 버텨야 합니다. 그만큼 관절이 빨리 닳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관절은 스스로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혈관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번 손상되면 회복이 느리고 통증이 오래갑니다. 이걸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관절이 필요로 하는 영양을 미리미리 채워줘야 합니다. 그래야 쿠션이 말라붙지 않고 찢어지지도 않고 눌려도 버틸 수 있습니다. 관절 통증은 막을 수 있습니다. 알고 나면 관리할 수 있습니다. 글루코사민 많이 들어보셨죠? 관절에 좋다고 해서 약국이나 인터넷에서 많이들 사서 드십니다. 글루코사민은 우리 관절 속 연골을 만드는 재료입니다. 쉽게 말하면 관절의 벽돌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런데 벽돌만 있다고 집이 튼튼해지진 않습니다. 시멘트도 있어야 하고 철근도 있어야 하죠. 관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글루코사민 하나만으로는 통증을 줄이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몇 달째 먹고 있는데 별 차이 없어요. 처음엔 괜찮은 것 같더니 다시 아파요. 왜 그럴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관절은 여러 성분이 함께 작용해야 제대로 회복됩니다. 글루코사민은 연골을 만드는 데 도움은 줍니다. 하지만 염증을 줄이거나 통증을 바로 없애는 성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글루코사민만 드시면 효과가 느리거나 아예 못 느끼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글루코사민은 체내 흡수율이 사람마다 다릅니다. 나이, 체질, 위장 상태에 따라 흡수가 잘 안 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글루코사민만이 아니라 다른 성분들과 함께 섭취하는 방식이 더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관절은 복잡한 구조입니다. 연골, 뼈, 근육, 인대, 이 모든 게 함께 움직입니다. 그래서 관절을 관리하려면 복합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다음 장면에서는 글루코사민보다 더 중요한 복합 성분들을 하나씩 소개해 드릴게요. 관절 통증을 줄이려면 글루코사민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관절은 여러 조직이 함께 움직입니다. 연골, 뼈, 인대, 근육, 이 모든 걸 지켜주는 성분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복합 성분을 함께 섭취하는 방식이 더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첫 번째 성분은 MSM입니다. MSM은 관절 속 염증을 줄여주는 성분입니다. 염증이 줄면 통증도 줄어듭니다. 움직일 때 덜 아프고 관절이 덜 붓습니다. 특히 오래 앉아 있다가 일어날 때
무릎이 뻣뻣한 분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성분은 콘드로이틴입니다. 콘드로이틴은 연골을 지켜주는 성분입니다. 연골이 닳지 않게 도와줍니다. 쉽게 말하면 관절의 쿠션을 오래 유지해주는 역할입니다. 글루코사민과 함께 섭취하면 시너지 효과가 납니다. 세 번째 성분은 콜라겐 타입 2입니다. 콜라겐은 피부에만 좋은 게 아닙니다. 관절에도 꼭 필요합니다. 특히 타입 2 콜라겐은 관절의 탄력을 회복시켜줍니다. 관절이 뻣뻣하지 않고 부드럽게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네 번째 성분은 보스웰리아입니다. 보스웰리아는 식물에서 추출한 성분입니다. 자연 항염 작용이 있습니다. 붓기와 통증을 완화해 줍니다. 약처럼 강하지 않지만 꾸준히 섭취하면 부작용 없이 관절을 편하게 만들어 줍니다. 다섯 번째 성분은 비타민 D와 칼슘입니다. 관절은 뼈 위에 있습니다. 뼈가 튼튼해야 관절도 안정됩니다. 비타민 D는 칼슘 흡수를 도와줍니다. 칼슘은 뼈를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이 두 가지는 관절을 지탱하는 기둥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이 성분들을 함께 섭취하면 관절이 받는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습니다. 통증이 줄고 움직임이 부드러워지고 관절이 오래 버틸 수 있게 됩니다. 단 하나만 먹는 것보다 함께 조합해서 먹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주변에 통증으로 고생하는 분이 있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함께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더 좋은 건강 정보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복합 성분이 좋다는 건 알겠는데 어떻게 먹어야 효과가 있을까요? 먼저 복합 성분은 하루 한 번이나 두 번 식후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 식사 후에 드시면 흡수가 더 잘 되고 속도 편안합니다. 물은 충분히 드셔야 합니다. 알약이 크거나 캡슐일 경우 목 넘김이 편해지고 위에도 부담이 덜 갑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 먹고 효과를 기대하긴 어렵습니다. 최소 3주에서 4주 꾸준히 드셔야 관절이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제품을 고를 때는 성분표를 꼭 확인하세요. 글루코사민만 있는 제품보다 MSM, 콘드로이틴, 콜라겐, 보스웰리아 등이 함께 들어있는 제품이 좋습니다. 비타민 D와 칼슘도 함께 있으면 뼈까지 챙길 수 있어 더 좋습니다. 너무 많은 성분이 들어있으면 오히려 흡수가 방해될 수 있으니 대여섯 가지 정도가 적당합니다. 생활 습관도 함께 바꿔야 합니다. 관절은 먹는 것만으로는 완전히 좋아지기 어렵습니다. 생활 속에서 관절을 아끼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첫째, 오래 앉아 있지 않기. 같은 자세로 오래 앉아 있으면 관절이 굳습니다. 30분에 한 번씩 일어나서 가볍게 움직여 주세요. 둘째, 계단보다 엘리베이터 이용하기. 계단은 무릎에 큰 부담을 줍니다. 특히 내려올 때 충격이 더 큽니다. 가능하면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세요. 셋째, 무릎 꿇는 자세 피하기. 바닥에 앉을 때 무릎을 꿇거나 웅크리는 자세는 관절을 눌러서 손상시킵니다. 의자에 앉는 습관을 들이세요. 넷째, 매일 5분 스트레칭하기. 무릎을 부드럽게 움직여주는 간단한 스트레칭을 매일 해주세요. 다리를 쭉 펴고 발끝을 당기거나 무릎을 천천히 굽혔다 펴는 동작이 좋습니다. 이 작은 습관들이 관절을 지키는 큰 힘이 됩니다. 복합 성분과 생활 습관 두 가지를 함께 챙기면 관절은 분명히 달라집니다. 관절 통증은 나이 들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셨죠? 하지만 오늘 영상에서 보셨듯이 관리하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약만으로는 부족하지만 복합 성분과 생활 습관을 함께 챙기면 관절은 다시 움직일 수 있습니다. 무릎이 아프다고 걷는 걸 포기하지 마세요. 계단이 두렵다고 외출을 줄이지 마세요. 관절은 우리가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방법은 약보다 먼저 챙겨야 할 관절의 기본입니다. 꾸준히 실천하시면 통증은 줄고 움직임은 편해지고 삶의 질은 달라집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주변 분들과의 공유 부탁드립니다. 함께 건강해지는 길, 혼자 걷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기억력 저하, 예방 가능한가요? 라는 주제로 뇌 건강을 지키는 핵심 습관을 알려드립니다. 관절 다음은 기억력입니다. 놓치지 마세요. 추가로 알고 싶은 내용이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정확하고 친절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